네, 여러분 373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정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주주 갑과 을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죠. 근데 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합니다. 피고는 회사가 되는 것이 맞고. 근데 이 대표이사도 이 무효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서 선임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가 아직 이사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고 현직이기 때문에 얘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4번 보겠습니다. 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선임 결의 및 이것도 했고 정관 변경 결의도 있었어요. 자,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해서 2개월 내에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소가 제기되었다.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소송이라면 사실 이 제소 기간은 제한이 없죠. 그 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 결의에 대해서 2개월이 지난 후 이제 무효 확인의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되었고 지난 시점에 병합이 되었지만 이건 무효 확인의소니까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문제가 없죠. 근데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소가 전부 다 취소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얘가 병합되는 시점은 2개월이 지났지만 무효 확인의소에서 괜찮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고 지난 시점에 취소성을 제기한 것이 되니까 요거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75번 보겠습니다. 자,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서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판결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 취소 전부 다 소급표가 있죠. 이 결의의 근거로 전개된 법률 관계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자, 이 소급표가 있는 소송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결의하자 그리고 자본금 감사무효, 감자무효 이 두 가지는 소급표가 있어요. 자, 376번 보겠습니다. 갑회사의 정관은 대표이사를 총회에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래 얘는 이사에서 뽑는 것이 원칙인데요. 정관의 규정을 두면은 여기서 뽑는 것도 가능합니다. 갑회사는 14년 3월 1일 정기총회에서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15년 10월 1일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A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에 주주 을은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임시총회 요거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임시총회를 종전 B가 소집하였는데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던 앞서 총회죠. 이 3월 1일 총회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건 소급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권 없는 사람이 소집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총회 두 번째 임시총회에서 얘를 뽑는 것은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 이제 맞는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의 이제 기본적인 토대는 이사회 결의가 있고 대표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결정하고 얘가 집행하고 이런 건데 요걸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했을 때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대표이사가 집행했다거나 아니면 이사회 결의는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평이사가 집행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경미한 것으로 봐서 결의 취소성의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1도 없고 2도 없는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권 없는 자가 소집했을 때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것이고 이때 이제 중대하니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된다고 봤거든. 근데 요 지문은 요게 이제 기출인데 요 지문은 이것만 읽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대표권 없는 사람이 소집한 게 문제가 된 것처럼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걸로 가는 게 맞는데 이 문제의 근거가 되는 이 판례를 읽어보면 요 먼저 있었던 3월 1일 정기총회에서 얘만 뽑은 게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뽑은 거였어요. 이거는 선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포함한 대표이사가 된 얘를 포함한 모든 이사들이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3월 1일 결의가 날라갔으니 그때 이제 그 뒤에 이사 주총회 결의를 하자고 결정을 했던 이사들도 지위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른 주총 소집을 집행했던 대표도 잃어버린 것이니까 이 케이스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어서 부존재라고 본 거죠. 근데 이거 문제로 옮기다 보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누락됐는데 이걸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맞는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 다른 것들을 보면 요걸 큰 틀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없는 경우에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거든요. 그 점을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법률상 부존재인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존재 사유가 있어요. 뭐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경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청구했다고? 이거는 결의 무효 확인의 경우에는 내용상 하자가 중대한 거죠. 결의 내용이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존재 확인의 의미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안 돼요. 취소의 원인인데 부존재를 제기했다. 이런 이유는 보통 취소송이 2개월의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과한 시점에 이걸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안 받아줍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이 주총에서 재량 기각도 매우 중요한데 주총에 소송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만 일단 결의 취소에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런 경우 나머지 소송 있죠?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 부당결의 취소 변경 이것도 없어요. 여기 나머지는 없고 그냥 여기에만 있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요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 문제랑 좀 연관된 부분인데 이게 자, 임시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없이 요것만 있으면 경미해. 그리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에게만 그러니까 일부 주주한테 통지가 안 되는 하자가 결합한 거죠. 이사 결의가 없었다는 경미한 하자 이게 결합한 거야. 통지를 하여 갑의 참석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갑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럼 이거는 뭐 통지 수령 권한 자체가 없는 건데 그러면 얘한테 통지하지 않은 건 하자가 안 되겠네요. 양도 자체가 다투어져 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었다면 그와 같은 하자, 결국 남는 하자는 뭐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그 경미한 하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다가 대표가 아닌 사람이 소집 통지하는 하자까지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기 때문에 부존재 사유가 되는 거죠. 380번을 보세요. 주총을 소집하는 이사의 결의는 있었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평이사가 소집했다. 그럼 소집 집행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럼 요거는 절차상 하자가 경미하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381번 대표이사가 15년 2월 26일 10시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총회 당일 16시경 소란으로 사회자가 적법하게 자 중요한 건 적법하게 했다는 거죠. 적법하게 산회 선언을 하였다. 총회가 여기서 끝난 거죠. 끝났는데 이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서 결의를 했다. 이거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사회 결의 그리고 대표이사의 집행 전부 다 없이 이루어진 결의죠. 지들끼리 모여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382번 보겠습니다. 발행주식 총수 1만 주 중에서 도합 7천 주니까 70%입니다. 과반이 넘는 주식을 가진 애들한테 통지가 안 된 거예요. 이들이 참석하지 않고 결의한 것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결의이고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결의도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죠. 과반이 넘어간 거니까. 이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에 의한 이사의 결의도 그러니까 이 결의에서 뽑힌 이사들이 있어. 근데 법률상 부존재한 것이라면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소급표가 있게 되고 이사들도 전부 다 지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들끼리 모여서 이사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결의는 무효 소송만 가능합니다. 물론 뭐 그 이유는 이사의 결의의 하자 유형에 따라서 하자를 다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효 확인의 소만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판결의 효력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대세효가 없다. 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A 회사의 주주 갑은 을을 이사로 선임한 총회 결의에 대해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률상 부존재인 주총 결의에 대해서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의 확인의 의미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거죠. 부존재 사유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는 받아준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384번 보겠습니다. 이사가 사임했습니다. 사임. 잘린 게 아니라 지가 그만둔 거죠. 퇴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임에 의해서 법률 또는 정관 소송에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결하게 됨 이런 얘기는 결혼이 생겼다는 거죠. 자, 결혼이 생겼다는 것은 퇴임 이사 제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자, 사임의 경우에는 이 퇴임 이사 제도가 인정이 되죠. 사임이나 임기 만료 등의 경우에. 자, 그럼 이분은 원래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이사로서 후임 이사를 선임한 정결이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인 거죠. 적법한 퇴임 이사라면은 후임 이사를 선임한 총회결의 하자를 주장해서 법률상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 거는 퇴임 이사라는 제도는 결혼이 생긴 경우에 생기는 문제고 결혼이 생겼을 때 그 결혼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만뒀거나 아니면 임기가 만료됐거나 그 경우에 이분한테 이제 후임이 오기 전까지 원래 이사가 동일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후임 올 때까지 가능한 것이니까 여전히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385번 을을 갑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주총 결의에 대해서 부존재 확인 요소가 제기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갑회사와 을을 공동 피고로 삼은 경우 법원은 을에 대하여 소를 각하해야 된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판결의 대세요 때문에 피고는 무조건 회사여야 됩니다. 공동 피고 이런 거 안 돼. 자, 그 다음 386번 보겠습니다. 가처분에 의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선임한 총회결의 취소 등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은 직무집행 정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 승소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취소로 이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주총결의 취소 소송의 계속 중 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원고예요. 이사나 감사가 아닌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취소 소송은 주주, 이사, 감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아닌 기관의 지위가 없는 주주가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합니다. 이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지위에 있어야 원고 적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 네, 388번 보시면 요거 지문에 좀 오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직 뭐 개정판을 낼 때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앞에서 본 내용이 중복되는 지문인데 일단 퇴임이사의 지위가 있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나는 끝났지만 후임 올 때까지 이사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문을 보시면 주주가 아닌 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 임기 만료면은 퇴임이사 제도가 되잖아요. 그때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관계없이라는 부분이 틀렸어요. 이게 정지문인데 오늘 고쳐야 되는 거죠. 보유하는 경우에만 후임이사 선임결의 하자를 주장하여 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앞에 지문으로 한번 나왔었는데요.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보유되는 경우에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관계없이라고 나와 있으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는 경우에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